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가진 문학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던지는 깊은 질문들을 다각도로 탐구하여 단순한 줄거리 소개를 넘어 독자님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 작가의 의도, 등장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고 문학평론가들의 다양한 해석과 실제 사회에서 벌어졌던 유사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독자님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또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보편적인 슬픔과 공감의 메시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만들어낸 한 편의 대작, 영화처럼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가진 모든 감동과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하여 구독자님의 마음에 오랫동안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믿고 이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주시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한 권의 특별한 책 속으로 더 깊숙이 안내하려 합니다. 바로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작품이 지닌 모든 문학적 아름다움과 사회적 의미,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슬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고 질긴 상처를 남기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소설 속에서 경아가 겪는 어린 시절의 끔찍한 경험은 당시 사회의 폭력성과 억압성이 개인에게 가했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한 무력 진압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며 한강 작가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아픔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고통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폭력적인 역사적 사건은 개인의 삶에 오랫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설의 화자인 나는 경아의 오랜 친구로서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나는 경아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녀가 남긴 일기장과 메모들을 통해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의 여정은 상실을 경험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애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흔적을 쫓으며 그 부재의 의미를 되새기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소설 속 나처럼 떠나간 사람의 물건을 정리하고 함께했던 장소를 찾아가며 그 사람과의 추억을 곱씹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슬픔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할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며 할머니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슬픔 속에서도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경아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일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독자들은 그녀의 극심한 고통과 깊은 절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학평론가들은 경아가 겪은 트라우마를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폭력적인 상황과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생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트라우마는 개인의 삶에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때때로 개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며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고 대를 거쳐 전해지기도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애도 과정 또한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나는 경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가까운 사람을 잃은 우리가 겪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상실은 단순히 슬픔이라는 하나의 감정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리움, 분노, 후회, 죄책감 등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 나타나며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애도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한동안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슬픔을 점차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애도는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속에서 말의 중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나는 경아의 죽음 이후 그녀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야기하려 하지만
결국 말로는 완전히 전달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때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트라우마와 같이 극심한 고통은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너무나 깊고 복잡하여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렵거나 타인이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제목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나의 기억 속에서 경아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떠나보낸 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작별하지 않는다 이 제목이 죽음이라는 명확한 끝 이후에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는 떠나간 가족이나 친구를 기리는 특별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고, 어떤 이는 그들이 즐겨 듣던 음악을 들으며 그들을 추억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지만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이어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개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 전승될 수 있는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아의 어머니 역시 과거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고통은 딸인 경아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 트라우마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걸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폭력적인 사건을 경험한 세대는 그 경험을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왜곡된 방식으로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트라우마의 대물림이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뿌리내린 어두운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나는 경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상처와 마주하게 됩니다. 경아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 역시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고 비로소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미천한 경험을 발견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연민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고 개인의 깊은 슬픔에 공감하며 상실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주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고통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아픔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하며 다시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깊고도 묵직한 작품 속으로 깊이 탐험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작품이 던지는 깊은 질문들과 섬세한 감정의 파동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실과 마주하게 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솔한 댓글은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럼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부디 평안하고 건강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